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워왔고 유저들이랑 소통하는 법도 배워왔어요. 이게 과연 내가 다른 회사에 갔었으면 이 정도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조이입니다. NFT 업계 최전선에 있는 NFT뱅크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폴입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NFT뱅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유저들에게 이제 제공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폴 대선배님이신데 그 극초기에 입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이 회사가 이제 첫 번째 커리어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계신 제슨 그분하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저는 2020년도에 6월에 이제 개발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개발자가 제슨이 유일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슨이 그렇게 좀 열정 있게 공부를 할 거면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해주셔서 지원을 했고 이제 네 번째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들도 생각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NFT뱅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통 처음에 이제 개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을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 이제 많이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커리어를 쌓을지 보다 어떤 일을 할까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네. 2020년도에 제가 NFT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시기였어요. 저도 처음에 듣고서는 크립토 펑크, 크립토 키티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돈이 된다고? 근데 내가 모르는 거를 남도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가장 먼저 알았을 때 새로운 시장을 탐험해 볼 기회가 네. 주어지는 게 아닐까? 다른 대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들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남들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커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이시니까 블록체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을 다루는 데이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주식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금융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 안으로 녹아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식이랑 비슷한 것도 볼 수 있고 부동산이랑 비슷한 것도 볼 수 있고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금융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한 분야가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질린다고 해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질릴 여지가 없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존에 하고 계신 업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뎁스 있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나올 때마다 그걸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 서비스예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NFT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도 네. 있겠지만은 마켓플레이스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 아이템을 팔고 싶다고 리스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금 형태로 예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네. NFT를 담보로 빌려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 이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려면 네.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유저와의 소통이 좀 필수적일 것 같은데 기억나는 유저와 소통했던 경험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도 좀 필요해. 이거 혹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업무의 조금 외적인 요소에 네.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데이터 엔지니어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네. 어쩔 수 없이 해준다고는 말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재밌을 것 같다. 이를 해주면서 유저들이 덕분에 진짜 세금 신고도 잘 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네. 뭐 갖고 있는지 잘 확인하게 됐어. 이렇게 네. 피드백을 많이 줘요. 네. 그러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근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네. 많이 해주거든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유저들에게 좀 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면서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외부에서부터 듣게 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든 게 굉장히 잘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저들이 이제 피드백을 들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여기서 더 갈 길이 많구나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NFT뱅크는 엔지니어 분들도 유저와 많이 소통한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업무 외에도 이제 유저한테 도움도 주셔야 되고 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제가 폴을 밤에도 많이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쵸. 그럼에도 항상 폴을 보면 활기가 넘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상투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재미있습니다.
힘든 거는 뭐 어디 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고 여기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워왔고 유저들이랑 소통하는 법도 배워왔어요. 이게 과연 내가 다른 회사에 갔었으면 이 정도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까지 더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는 그래도 나 이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좀 동기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주니어로서 이런 챌린징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었어요. 사실 얻은 것만큼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시간을 쓰면서 어떤 걸 못했을까 네, 그런 네, 게 네.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좋아요. 기회비용? 큰 기업에 다니는 네. 친구들은 이제 퇴근하고 테니스를 치러 간다든지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이런 네. 여가 생활을 하기도 네. 하고 친구들과 어디를 재밌게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좋은 모임을 가진다거나 네. 뭐 동아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하루가 24시간인 건 모두에게 네. 동일한데 최근에는 좀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안 되려면은 여가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좀 회사 안에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 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 또 부지런한 팀원분들이 금융 스터디를 시작하셔서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NFT 뱅크다 보니까 NFT 투자라든지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원래 투자를 그렇게 좋아했나 싶다가도 여기 오니까 아, 투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팀원들과 대화하고 또 그렇게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바쁜 일과 속에 여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여가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폴이 또 NFT 뱅크의 거물이십니다. 상당히 많은 그 투자 성공 사례를 갖고 계세요. 일단 하나 자랑하고 가시죠. 지금은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 건데 이제 네. 메카버스라는 좀 잘 만들어진 로보트 NFT가 있었는데 처음에 민팅하는 과정에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고 나서 바로 시장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6이더리움 정도에 팔아서 수익을 한번 크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팅가가 얼마였죠? 한국 돈으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였는데 6이더리움이 당시에 환율로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2천만 원 이상은 번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회사 내에서 투자할 때 폴이 투자한다고 하면 무지성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폴이 근데 계속 이렇게 투자 성공 사례가 쌓이시다 보니까 좀 노하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팁도 짧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주식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고 사람들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NFT는 사실 산업이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산업이 어떤 거지라는 걸 공부한다고 해서 충분히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FT라는 거의 가격을 형성해 주는 거는 그걸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많은 사례들을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하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부터 투자 일지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NFT는 네. 꽤 재밌어 보이는데 그치만 가격이 높게 올라가지 않았다. 네. 이 NFT는 내가 샀어야지 했는데 안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비슷한 게 나올 때마다 과거에는 어땠지를 계속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몰랐네요. 그 투자 일지? 투자 일지 열심히 네.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도 해주시나요? 조금 더 쌓이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엄청 도움 받으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이제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를 이제 놓고 고민하실 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저희만의 원칙을 항상 세워놓고 그 원칙 아래에서 행동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 알아요. 첫 어떤 번째, 네. 120%의 원칙. 120% 룰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편안하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분량을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을 만들고 그게 자리 잡는 것까지 이렇게 쫙 이루어진 경험을 하신 게 되게 뜻깊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투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외에 취미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밴드를 했었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의 다른 팀원분과 네. 외부에 계신 다른 분들 몇 분을 섭외해서 직장인 밴드 활동을 몇 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피아노까지 섭렵하신 데이터 엔지니어 폴을 만나봤고요. 다음 인터뷰 지목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다음 인터뷰 주자는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카이리를 지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저는 카일이랑 다시 찾아오겠고요. 폴께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